지금의 정권. 나머지 한쪽은 누구냐면 부동산 하락론자분들.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오늘은 투기와 투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업무상에도 종종 댓글로 부동산은 투기 아니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즐겨보는 주식이나 다른 채널에도 그런 유사한 댓글들을 항상 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잘 아세요?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씩 설명 좀 드려볼게요. 투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환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교환되는 그 물체의 실체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합법적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실체 자체가 어느 정도 본연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네 가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돼요. 그걸 4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하면 교환, 실체, 가치, 수급, 이렇게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4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건 대부분 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투기하고 도박의 차이는 뭐냐? 투기 중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바운더리 밖에 있으면 도박이고 안에 있으면 투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또 한번 볼까요? 로또는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도박일까요? 아까 4가지 키워드 대입해 보면 돼요. 교환하나요? 돈을 넣고 로또 복권 종이 하나 받죠. 근데 이 교환에 있어서 정확하게 교환이 되려면 소유권 이전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교환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실체가 있나요? 종이 쪼가리 하나 있죠. 근데 이 세 번째가 뭐죠? 이 실체의 본연의 가치. 보통 로또 결과 발표 나고 나면 종이 바로 버리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1원의 가치도 띄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본연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1등이 가려지나요? 아니죠. 뽑기에 의해서 가려지죠. 그래서 이 로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근데 이게 도박이냐? 아니죠. 정부가 허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이제 사설, 야구, 게임 같은 것들은 불법으로 간주가 돼서 이거는 도박으로 보는 거죠. 쉽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투기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교환이 아니라 배팅하는 방식이에요. 배팅. 어디다 걸 거냐, 돈을. 두 번째는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교환하는 그 물건의 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경우가 많고요. 네 번째는 수요, 공급 기반이 아니라 확률 기반이 많아요.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게 확률이 굉장히 낮아서 이게 이기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나고요. 아니면 대부분 다 잃어요. 그리고 참여자가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운영자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가요. 그리고 단발성이기도 하고 회전율이 좀 빠르기도 하죠. 이게 투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투기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은근히 투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서 그런 건데, 첫 번째는 확률 기반이라서 분명히 실패하는 사람이 많지만 누군가 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혹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1등을 하면 엄청난 수익률을 갖다 줘요. 대신에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0.0001%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투기성은 대부분 게임 기반이에요. 그래서 중독성이 있어요. 우리가 투기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끊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코인, 주식, 부동산 사람들이 많이 하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4가지 기준 적용해 볼까요? 자, 먼저 코인이에요. 교환 하나요? 돈을 주면 코인을 주죠. 이 코인을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소유권도 같이 넘어와야 정확한 교환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왔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교환하는 물건의 실체가 있냐라고 봤을 때 이게 애매해요. 코인이 오긴 왔는데 이 실체가 있나? 그냥 0101로 이루어진 디지털 정보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걸 갖고 화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교환 실체가 있는 거고, 그 화폐 역할을 못하면 실체가 사실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실제적인 가치가 있냐. 코인을 생산할 때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뭔가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결과물이 금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화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고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적용될까요? 우리가 채굴을 마음대로 못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2번, 3번이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 어떨까요? 주식은 교환 가능하죠. 소유권 명확해요. 법적으로 보호 가능하고요. 실체는 있을까요? 주식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본연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 회사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 부채에 대해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그렇죠. 누가 사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 이 주식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주식은 투자다 볼 수 있죠.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 교환하죠. 합법적인가요? 합법적이죠. 계약하고 나면 소유권 완벽히 넘어오나요? 넘어오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치죠. 실체가 있나요? 실체가 있죠. 딱 눈에 봐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실체, 부동산.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있죠. 토지와 건물이 있으니까 사용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있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나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도 완벽하게 투자의 4가지 요소를 다 만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종종 투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딱 2분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지금의 정권, 나머지 한쪽은 누구냐면 부동산 하락론자분들. 그래서 부동산은 투기다라고 댓글 남기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은 투자와 투기를 구분을 못해서 그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서 그런 분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하락했으면 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써머리예요. 앞에서 얘기한 4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투자를 하면 돼요. 교환 가능해야 되고요. 실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본연의 가치도 있어야 되고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투자를 하면 돼요. 자, 세상에는 제가 보니까 훌륭한 투자자도 있고 멍청한 투자자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근로소득도 사실은 투자예요. 시간을 담보로 내가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환, 실체, 가치, 수급 이 4가지가 사실은 다 만족이 돼요. 우리가 시간을 주면 급여를 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환하는 대상 실체 자체가 뭐냐면 내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가치가 있느냐? 우리 시간, 노동력 가치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인력 수급에 의해서 급여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거든요. 다만 근로소득은 레버리지가 안 되는 다소 비효율적인 투자의 개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일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아닌 다른 교환을 통해서 더 빨리 부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좀 나아가서 세상에는 다양한 투자자들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제불능의 도박꾼들이에요. 자기가 하는 게 투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이게 최악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빌려서 신나게 쓰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 뭐라고 주장하냐면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투자할 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투입해서 돈을 모아서 뭔가 어떻게 부를 이뤄야 되겠다. 이건 한계가 있는 투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축만 하는 사람들 있죠. 이분들은 리스크를 전혀 감수하지 않으려고 안정만 추구하다가 이제 많은 기회비용을 날리는 투자자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영리한 척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투자를 타인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펀드 가입하거나 P2P 하거나 대부분 결과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장기 투자자가 있어요. 존버하는 스타일인데요. 교환의 메커니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좋은 교환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항상 옳은 투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가진 투자자들이 있어요. 내가 그걸 왜 선택했는지 타인에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그 책임도 감내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다양한 투자자의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투자자이신가요? 저와 함께 원칙과 기준을 가진 투자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빠르게 부자 되세요. 피스!